어떤 사람은 아침에 계획한 대로 하루를 끝냅니다. 할 일을 척척 해치우고 저녁엔 뿌듯하게 잠들죠. 그런데 나는요, 매일 밤 다짐했어요. 내일은 진짜 달라질 거라고. 아침에 눈 뜨면 이미 손에 폰이 들려 있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정신 차리면 오전이 사라져 있었죠. 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으른 거라고,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이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뇌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해킹당한 겁니다. 해커의 이름은 도파민.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폰 좀 그만 봐라가 아닙니다. 도파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중독만 끊어서는 절반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보려고요.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 심리학자 융은 이 물질을 몰랐으면서도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 안에 리비도라는 정신 에너지가 흐른다고요. 삶을 향한 의욕,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그 힘. 현대 뇌과학의 언어로 바꾸면 도파민이 바로 이 리비도를 움직이는 물질적 기반이에요. 문제는 이 에너지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겁니다. 쾌락을 쫓는 본능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외면하고 억누를수록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림자란 뭘까요? 당신이 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나예요. 나는 부지런해라고 믿는 마음 한켠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 자극을 줘라고 속삭이는 그런 존재죠.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몰래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당신의 리비도를 붙잡고 가장 쉬운 쾌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되찾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중독부터 풀어볼게요. 폰을 못 끊는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화학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고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수만 년 전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에너지가 높은 단 열매나 고기를 발견하는 건 생존과 직결된 사건이었어요. 이런 자극을 만나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은 생존에 중요하니까 기억해뒀다가 또 해 라고 뇌에 각인시키는 거죠. 덕분에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얻었을 때보다 얻을 것 같을 때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쾌락이 아니라 갈망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알림 소리만 들어도 폰에 손이 가고 짧은 영상을 넘기기 직전에 짜릿해지고 택배 박스를 뜯기 직전에 설레잖아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수만 년 전 환경에 맞춰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자극 몇 번이면 충분했던 세상에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SNS 알림, 유튜브, 카톡. 우리가 받는 도파민 자극은 하루에 수천 번입니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뇌는 적응합니다. 같은 자극에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내성이라고 해요. 처음엔 알림 하나에도 설레다가 나중엔 영상 수십 개를 봐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리비도는 물과 같아요.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야 합니다. 막아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출구를 찾지 못하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쉬운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중독만 끊으면 공허해지고 방향만 바꾸려 하면 에너지가 새어나가요.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는 건 최악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빈자리를 싫어하거든요. 스크롤을 안 하겠다고 참으면 뇌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강하게 갈망을 보냅니다. 아침에 참고 점심에 참고 저녁에 참으면 결국 밤에 폭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융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즉 의식적인 나만으로는 무의식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핵심은 참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트리거를 인식하고 기록해보세요. 트리거란 도파민 추구 행동을 유발하는 방아쇠 같은 건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루할 때 폰을 들고, 어떤 사람은 불안할 때 음식을 찾으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해요. 당신의 패턴은 뭔가요? 하루 동안 자신이 폰을 들거나 간식을 찾거나 무의미한 검색을 시작하는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뭘 피하고 싶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융은 이걸 그림자 직면이라고 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일주일만 기록해봐도 놀라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처음엔 이게 귀찮게 느껴질 거예요. 뭘 이런 걸 적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귀찮음을 넘어서는 순간 변화가 시작돼요. 두 번째, 5초 멈추기를 연습하세요. 트리거가 발동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 몇 초만 멈추는 겁니다. 아, 지금 도파민이 날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습관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주도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엔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5초가 5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뇌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번만 확인하고 말지, 이건 중요한 알림일 수도 있어. 그게 다 중독된 뇌가 만들어낸 합리화예요. 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해요. 근데 현실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30초도 못 기다리고 폰을 꺼내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정비할 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폰도 없이, TV도 없이, 음악도 없이 그냥 앉아있거나 걸어보세요. 솔직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밀려올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저항하는 신호예요.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뇌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시작이에요. 영국 UCL의 필리파 랠리 박사팀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한두 번 실패해도 습관 형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10번 중 7번만 성공해도 뇌는 바뀝니다. 네 번째, 휴대폰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세요. 이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 하루 평균 38분을 덜 쓰게 됐어요. 화려한 색상이 뇌의 보상 반응을 자극하는데 흑백으로 바꾸면 폰이 갑자기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도파민 중독을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구멍은 막았는데 컵에 뭘 채울지 모르면 결국 다시 원점이거든요. 스크롤을 멈추고 폰을 내려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뭘 하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방향입니다. 이게 진짜 본론이에요. 요즘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극을 완전히 끊으면 뇌가 리셋된다는 건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은 원래 뭔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그게 어디로 흐르느냐예요. 흐르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 맛있는 음식, 스마트폰, 쇼핑, 게임,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이죠. 이걸 소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나를 위한 것, 공부, 운동, 창조적인 활동,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들이죠. 이걸 창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방 정리도 한 줄 메모도 뭔가 결과물이 남는 행동이면 다 창조입니다.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소비로 흐르느냐, 창조로 흐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과학으로 보면 즉각적인 쾌락은 보상 회로를 바로 자극해요. 반면에 창조적인 활동은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거쳐야 합니다.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실행하는 영역이죠. 문제는 즉각 보상에 길들여진 뇌는 이 느린 경로를 비효율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나 운동이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소비로만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면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니게 돼요. 나는 원래 집중력이 없어. 나는 의지가 약해.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창조 쪽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뇌에게 다른 보상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스크롤의 도파민은 5초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다음 게시물을 끝없이 찾게 되죠. 하지만 뭔가를 완성했을 때의 도파민은 달라요. 뇌과학에서는 이 순간을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도파민은 장기 기억에 새겨집니다. 몇 주가 지나도 내가 만든 걸 떠올리면 뿌듯한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 아주 작은 창조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이때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해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책을 쓰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겠다거나 거창한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뇌는 압도당합니다. 보상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시작은 어이없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스탠퍼드의 행동과학자 BJ 포그는 이걸 타이니 헤비일이라고 불러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작은 행동은 동기부여가 낮아도 실행할 수 있어서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다고 해요. 스크롤하고 싶을 때 대신 한 줄만 적어보세요. 뭐든요. 오늘 있었던 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심지어 지금 폰 보고 싶다라고 적어도 돼요. 그 한 줄이 창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소비는 받기만 하는 거고 창조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완성의 쾌감을 경험하세요. 오히려 작을수록 좋아요. 빨리 끝내야 내가 그 쾌감을 기억하거든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면 뭐든 충분합니다. 짧은 글 하나 완성하기, 그림 하나 그리기, 요리 레시피 하나 정복하기, 방 한 구석 정리하기.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끝냈다는 경험을 뇌에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창조 시간을 고정하세요. 시간 나면 해야지는 대부분 안 하게 돼요.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걸 선택하거든요. 의지력에 맡기면 소비가 이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하루에 딱 15분. 아침에 일어나서든 점심 먹고든 자기 전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보상을 하나 묶어보세요. 그 시간에만 마시는 커피, 그 시간에만 듣는 음악. 뇌는 그 보상 때문에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네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소비 모드에 빠진 뇌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폰을 찾고 스크롤을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뭘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꿔요. 소비가 아니라 창조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팁 하나. 이 질문을 폰 잠금화면에 적어두세요. 폰을 들 때마다 그 질문이 보이면 뇌가 자동으로 창조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쾌락을 쫓는 본능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어요. 나는 쉬운 쾌락에 끌려 스크롤하고 싶고 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 이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지. 근데 오늘은 이것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요. 융은 이걸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결국 이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내가 정하는 것.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상태가 오래되면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자극에 휘둘리는 보상 회로, 엉뚱한 곳으로 새는 에너지, 억압할수록 커지는 그림자. 구조를 알면 바꿀 수 있어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 스크롤은 흘러가지만 당신이 만든 것은 남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다음 24시간 동안 딱 한 번만요. 폰을 들려고 할 때 5초 멈추고 대신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바로 폰 들지 않고 5분만 버텨보세요. 그게 되면 다음 날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요. 뇌는 그렇게 바뀝니다. 댓글에 내 트리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지루할 때, 불안할 때, 일 시작 직전. 뭐든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하나. 휴대폰 흑백 모드로 바꾸고 하루만 버텨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것만으로 하루 38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